보면 여러 가지 정말 산자부 장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이 이야기를 산자부 장관한테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은 반영이 잘 안 됐어요. 아마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일자리 문제도 이 3단을 어떻게 재생 사업을 잘 하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도시 재생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한 아주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산자부의 산단공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그 공장들이 이제 굴뚝 산업이 아니고 대부분 바이오, 게임 산업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문화를 줘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어주고 또 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런데 이 주거 문제도 해결을 해주면 이분들이 그 출퇴근에 겪는 어떤 그런 시간 낭비 이런 걸 없애면서 즐겁게 살면서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주거 문제는 국토부 소관 사안이라서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총리님께 도시재생 문제가 이게 기구가 필요하다. 정말 왜냐하면 복합적인 요소니까요. 또 스마트 시티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업단지로 만드는 문제 이것도 저는 과학기술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지금 일자리 걱정 또 어떤 경제 성장률 걱정을 좀 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단에 예를 들어서요 필요한 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하는 문제라든지 뭐 또 예를 들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산자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그 기업들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정부가 계속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그것을 이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부품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고 새로운 자본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산자부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저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잠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화 시대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것이 우리 그 산업단지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 시대에 맞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그 들어가 있는 공장이나 단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어떤 안전, 환경, 교통 또 에너지 자체가 어우러지는 그런 산업단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개별 기업 단위가에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대중소기업 간 또 기업 간 그걸 넘어서 우리 그 상단에 들어와 있는 업종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하는 그런 종합적인 상단의 스마트 3단 자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예, 지난 11월 초에 우리 경제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우리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조만간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 다 중요한 게 다 들어갔는데 빠진 것이 바로 주거입니다. 주거. 거기에 주거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도시 재생은 사는 곳, 일하는 곳, 그리고 내가 쉬는 곳이 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의 킹스 크로스역, 그 해리포터 영화 거기 가보셨어요? 네, 저 가보죠. 네, 거기가 20년 계획을 세워서 살면서 일하면서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아주 성공 사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구로 디지털 단지를 하나만 업그레이드 시켜도 저는 이 경제 성장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주거 문화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하는 것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게 제 오늘 질의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단지 산업단지가 생산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안전과 또 교통 더 나아가서 주거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어프로치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 산단화하는 사업에 함께 포함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배우 주거도시는 과거의 구로공단 시절의 그 벌집촌의 그 주거에서 변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사람이 몰리는 겁니다. 또 구로 그 차량 기지가 이제 7만 평 이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땅을 어떻게 이 구로 디지털 단지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것이냐. 저는 이거가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어떤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기획원 필요하고요, 산자부 필요하고요, 중소기업 필요하고요, 과학기술처도 필요하고요, 서울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 그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주문합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하고 좀 이 얘기를 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수소경제 시대를 지난번에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이 수소 문제만 하더라도요. 보면은 에너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에너지 기본법에 수소 사회를 명시하고 여기서 이 에너지 기본법을 통해서 다 이렇게 뭔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현실이 어떠냐? 수소 경제를 앞당기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수소 충전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수소 충전소의 보급 계획과 예산 집행은 환경부에서 하게 돼 있고 또 이 친환경차의 보급에 대한 법률 친환경 자동차법은 소방부처가 산자부입니다.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어디 부처에 있는 것을 뺏어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양쪽에서 뭔가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TF팀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LNG 충전소를 하나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 법을 70개인가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 하나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종합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종합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소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현재 함께 참여하고 또 유관기관도 참여하는 현재 조직 구성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좀 더 발전되고 더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수소 경제와 관련된 예산도 내년 예산을 보니까 810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승용차 구매 보조금만 하더라도 지금 뭐 2,000대 해가지고 약 450억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가 상황 파악을 해보면 한 5,00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늘려야 됩니다. 오늘 뭐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서울은 난리인데 이 수소차 보급이 곧 미세먼지 해결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겨우 810억 반영됐거든요. 이거 좀 더 늘릴 생각 없으세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수소경제 로드맵 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현재 준비 과정에서도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확대된다는 그런 의견도 함께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 수소경제 포럼을 또 주창하시면서 좋은 의견과 제안을 주시고 있어서 저희 이번에 수소경제 로드맵에 그런 내용도 함께 좀 담으면서 우리 국회에서 그런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좀 여기에 관심 조금만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수소경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늘 상임위에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 수소경제 예산이 내년도에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금년보다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난 숫자인데 말씀하시는 수소 연료 전기차 보급, 충전소 이런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겠고요. 앞에서 질의하신 산단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주 아까 우리 산자부 장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10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안을 넣습니다. 기존에 있는 산단 재생이나 뭐 리모델링 뭐 이런 정도를 넘어서 스마트 산단, 인프라와 시설 첨단화 정주 여건 개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정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혁신 성장의 주력 컨퍼런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TF도 지금 구성을 할 예정에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대상 산단도 지금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같이 협의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부 장관님. 네,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이 아마 중소벤처부에도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배치 산업. 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산자부 장관님하고 좀 협업을 좀 하셔서 이 단지 그러니까 하나를 집중적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면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스턴의 과학단지 같이 얼마든지 이 좋은 아주 입지정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21세기형 그 집적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의 산업단지는 저희 생각에는 약간 폐쇄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개방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정시 요건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혁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는 지금 스마트 산단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일념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고 나머지는 또 보충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이 삼성바이오 문제를 열심히 질의하는 것을 제가 어제부터 쭉 들었습니다. 네. 금융위원장은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분식회계 의혹뿐만 아니라 상장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당시의 금융위 부위원장 이제 그 금융계의 우병우라고 불리던 사람이죠. 정찬호 부위원장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자 기업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증권거래소의 이 상장 요건까지 바꿉니다. 그리고 이재용